국방부에 계셨으니까 요즘 국방부 청사가 핫하잖아요. 핫하죠. 지금 대통령실 예. 그 건물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도감청 의혹? 지금 저는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뭐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도감청은 상수입니다. 상수다. 예. 그러니까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근데 이제 이제 공격과 방어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동맹이라고 해서 한국은 도감청에서 제외하자. 이런 미국의 정보 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방이 됐건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네. 뭐 스노든 폭로를 통해 10년 전인데. 예. 나온 것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언론도 90년대부터 해서 계속 나왔잖아요. 언론 네. 보도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그다음에 NSA 미국의 NSA 네. 국가안보국 예, 여기서 이제 전자 신호를 전담을 하거든요. 전자 신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호를 갖는 건데 하나는 이제 통신 또 하나는 저 그 뭐야 네. 죄송합니다. 잠깐 음성? 헷갈렸는데. 말하는 거? 예. 예. 그러니까 하나는 뭐 이렇게 예. 감청인 거고 또 하나는 레이더 신호라든지 이런 주파수 대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그 신호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목소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통해서 메시지도 만들어 그 내용이 뭔지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미국은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우리도 이제 76년도에 한번 한국 청와대에 네. 대한 게 있어갖고 코리아 게이트도 터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 거. 막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막느냐가 중요한 막을 거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발표하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됐든 이게 왜곡이 됐든 뭘 했든 간에 도감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예? 도감청이 이루어진 거면 뭐 내용이 어떻든 위조가 네. 됐든 말든. 예. 그러면 대통령실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화는 하거나 메시지는 주고 받았어. 이게 드러났어. 네. 예?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상당히 많은 양 중에 일부가 그게 나온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건 우크라이나 관련된 예. 그 부분 중에 그 부분 포탄, 중에 우크라이나 일부, 포탄. 예, 그 일부만 나온 거를 가지고 미국도 조사 중이라고 그랬다. 악의적인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잖아. 또 김태호가 또 네, 미국에서. 인터뷰, 예, 미국에서 네. 정보는요. 도청이다. 정보는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런 도감청과 관련돼서 76년도 그 이후에 상당히 지금까지 이 도감청 방어에 상당히 최적화가 돼 있었던 상태고 네. 우리도 이제 그런 국방부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창에다가 그 진동 뭐를 붙여놓거든요. 예. 항상 진동이 울리게끔 해요. 그 파악을 못하게. 네, 그러면 이제 소리나 이런 것들을 네. 그다음에 신호가 이제 굴절되거나 왜곡되게 이렇게 수집되게끔 하는 이런 기초적인 보안도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광섬유를 통한 이제는 많이 좋아져 갖고 광섬유를 통해서 도감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광섬유는 도감청이 안 돼요. 기술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도감청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렵다.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붙는 거예요. 신호 세기를 크게 하는 거죠. 네. 네, 센서의 세기를 크게 해서 가까이 붙어서 도감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호 수집도 하고 그런 원리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은요. 네. 공간적으로 미군 부대와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그 에셜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셜런이 뭔지 아시죠? 네. 이 신호 정보를 아까 신호 정보라는 게 통신 정보, 통신 감청 하는 거하고 이제 전자 신호, 뭐 레이더라든지 이걸 신호 정보를 하는데 네. 신호 정보를 위성에서, 지상에서, 바다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수집을 하거든요. 음. 이거를 5개 국가가 정보 분석을 합니다. 네. 이 5개 국가가 앵글로색슨족 위주로 돼 있고 영국,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뭐 이 5개 국가가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의 중심에는 NSA라는 국가 신호 정보를 총괄하는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도청은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여기는 계속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 아하. 그만큼 센서에 가까이 있다. 지금 예, 상황이. 공간적으로 청와대는 이격이 돼 있잖아. 뒤쪽에는 인왕산하고 북악산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 침투 공격에서도부터 방어를 방어력이 하고 있죠. 좋고 예.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게 안 돼요. 무인기 침투에도 우리가 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다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어해내기가 어렵고 음. 특히나 미군하고 공간적 분리 거리가 너무 짧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멀리서 스탠드 오프 방식이라고 하는데 멀리서 수집하거나 감청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뭐 스파이 뭐 앱을 설치하거나 뭐 이렇지 않고는 멀리서 한다는 건 어렵고 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건데 미국이 가까이 다가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다가갔죠. 다가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감청이 그냥 늘상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모든 국가들이 그럴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네.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그러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국가안보를 다루는 사람이 인지를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메르켈 총리 그 핸드폰이 수집소가 어딘지 아시죠? 그 그러니까 독일 미국 대사관이었잖아요. 네. 그 총리실하고 몇 미터? 900m밖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요. 있어요. 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까이 간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안보의 핵심 사령부가 위치할 곳은 아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합참도 떠나야 된다. 예. 그래서 용산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좀 느낌이 이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 터지다 보니까 눈에 드러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눈에 드러났고 네. 그것도 이제 어찌 됐든 언론에 리크가 돼서 그나마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독일 같이 항의는 해야지. 프랑스 같이 항의는 해야지. 예? 브라질은 아예 국비 방문 취소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누가 가요? 그렇게까지는 악의적인 게 아니다. 왜곡됐다. 장관하고 통화했다. 이거를 언론에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보도 자료를 뿌리는 것 자체가 속된 말로 창피한 줄 아셔야죠. 쪽팔린 줄 아셔야지. 예? 그건 진짜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1차장으로 앉아 있습니까? 예? 악의적이 아니다. 정보는요. 네. 예. 적도 우군도 없습니다. 아니, 도청이라는 게 사실 몰래 이제 엿드는 거 아니에요. 예. 도청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악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도청 자체가 뭐 불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예. 뭐 영장 받아서 하는 건 감청이겠지만 예. 도청 자체가 불법이고 네.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악의가 없다는 그런 도청 이게 참 넌센스다. 아니 이런 그럼요. 생각밖에 없는 이게 거죠. 뭐 일본한테 자존심 민족의 자존심 한번 무너지고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도청 때문에 또 미국한테 한번 자존심 무너지고 이게 국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안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고 이 의견, 그러니까 지적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것 자체를 한미 동맹을 해하려는 세력으로 뭐 자해 행위하고 있다 이렇게도 몰고 가고 있으니까. 동맹이라는 거는요. 네. 동맹이면 이제 학문적으로는 공동의 위협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의 적이 있는 거죠. 공동의 적은 북한이죠. 북한으로 돼 있죠. 네, 하지만 동맹이라는 거는요. 동맹 사이에서도 이익은 다릅니다. 그죠? 한국은 한미 동맹의 이익은 같다고 하지만 저희는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전략적 유연성으로 해서 대만 사태나 이런 때 신속 대응군으로 주한미군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살펴보셔야 그렇죠.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때
이익이 일치하고 수렴되는 거지 그 외적으로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모든 이익이 다 하는 건 아니다. 일치하는 게 그렇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도청권을 가지고 항의를 한다고 해서 동맹이 훼손된다면 그 국가하고는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 외교비서관이 통화하거나 소통한 내용을 한 그대로. 거를 가지고 네. 그걸 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음. 이런 얘기를 항의를 못하면 네. 예? 그렇네. 그 국가하고 동맹을 왜 맺냐고요. 우리 주권이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맹을 네.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볼 때도 저 나라 아니 왜 북한이 저래? 공격을 했어. 네. 한미 동맹이 지켜줄 거 아니에요. 한미 동맹이 지켜주지만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중요 핵심 부서에 대한 불법적 도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용인하고 악의적이지 않다. 미국 입장을 든다. 그러면 이 동맹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에요. 다른 동맹을 찾아야죠. 영국을 데려오든 다른 군사 동맹을 찾아야지. 네. 이 안보 사령탑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요.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야 동맹 깨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잘못한 건데 유감이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70년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르켈 할 때도 그랬단 메르켈 말이에요. 때도 그랬고. 아니 오바마가? 메르켈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동맹국인데. 그렇죠. 예? 독일, 아니, 유럽에서 나토 아니 그건 동맹하고 관계 없어요.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할 얘기했다고 동맹이 훼손된다? 그건 음. 훼손시키지 말고 깨야 되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의 생각과 여권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그게 뭐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미국 네. 국빈 방문해서 과연 우리가 또 뭘 얻어올 수 있겠느냐. 네. 근데 이 상황 보니까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다 네. 내주고 올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이런 지적. 또 김태호 1차장이 오늘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일정 협의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또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참 국민들의 이 속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냥 아.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왠지 불안하다. 그래요. 아니 26일. 뭐냐면 네. 지금까지 나갔다 와서 환영받은 어떤 정상 외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지지자들은 환영을 하고 네. 뭐 이러지만 정상 외교 중에 그런 외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외교 상황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고 뭐 경제는 경제, 외교는 외교, 안보는 안보 여기저기서 좀 구멍이 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요지부동이니까 네. 정권 자체가 네.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네. 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숨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참 부승찬 전 대변인도 나라 걱정하랴 조사받고 재판 받으랴 힘드십니다. 예. 네. 하여튼 뭔가 정책이 잘못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고 이런 여론들이라든지 국민의 어떤 의견을 잘 들어서 네. 조금씩이라도 그 정책들을 수정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과반수 정도 뭐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에서는 그런 게 정상 아니겠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뭐 하겠다라든지 뭔가 국민들한테 변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국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네. 들어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희가 이제 5년을 기다리는 게 좀 쉽지.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게 5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도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네. 국민의 목소리는 다 부정된 목소리가 아니다. 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정책을 수정하는 모습을 네. 지금부터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이가 됐건 일본이 됐건 왜 우리가 고개를 숙이냐. 당당해져라.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의 대표 아니냐. 네. 당당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런 좀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알겠습니다. 자, 부승찬 전 대변인과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힘내시라고 이런 말씀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짜증이 계속 나시겠지만 앞으로도 예. 국민들을 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생각하시면서 견뎌야 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아니 뭐 오늘 네. 그래도 좀 짜증나고 억울하고 울분이 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디든 가서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 수사 내용을 뭐 네. 공개적으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저한테 또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음, 그래도 여기 오마이뉴스에 와서 이런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고 네. 이런 게 상당히 또 다른 힘을 갖고 음, 다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경찰 조사 받으신 다음에 또 나오셔가지고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예.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짜증을 좀 풀고 가는 예, 예.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